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나 이게 마지막 수련인 것 같아. 잘 가시고요. 다름에 막 보수 아. 유튜브 이런 아무튼 아니야. 나가시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조작이 계획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가능했다. 난 그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성관이랑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범죄를 조장하겠다. 아니 범죄 조장이 아니라 범죄를 조장한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아니, 말도 안 된다니까요. 다른 5개당 6개당 연장을 하자고 하는 쪽이 있고 유지를 하자고 하는 쪽이 있다면 그 두 명의 의견에서 무엇이 다른가, 뭘 주제로 보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선거일을 늘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뭐냐면 사전투표일도 그렇고 선거일 하루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 3일의 시간 모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그러니까 투표를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크게 공감은 잘 못하겠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선거 당일날은 우선 무조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그리고 관례적인 보통은 거죠. 수요일에 투표가 진행을 하죠. 거의 대부분은. 뭐 19대 대선은 화요일날 진행을 하긴 했다만 어쨌든 수요일에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그로부터 5일 전. 그래서 보통은 금, 토가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일이 끝나면 다음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가능한 날이고요. 토요일은 나름대로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재자로서 못했던 사람들에게 꽤나 큰 작용을 해줬다.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더 늘리자, 제도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너무 정말 극소수를 위해서 제도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씩은.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3교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탐역근무. 탐역근무를 통해서 3교대로 3시프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한 이틀 정도 일하고 다시 이틀 쉬었다가 다시 이틀 정도 또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3일 일하고 이틀 쉬고 3일 일하시고 낮밤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이 있는데 이틀은 또 낮에 쉬는 경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낮에는 일했다가 다시 또 밤에 또 다시 근무를 하거나 낮에 근무를 다시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동이 불편하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대부분 1층에다가 보통 하거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주민센터에 보통 많이 하니까. 노약자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럼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4년에 한 번씩 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택배 기사분들도 보면은 밤 늦게까지 계속 택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하다 보면은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말이든 그러니까 시간 연장을 하든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보편적인 복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뭐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지만 아니야. 제가 이제 느끼는 어떤 시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배려해 주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아니,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공리주의? 다 버릴 건 버리고 갈 건 간다. 소수 따위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나 이게 마지막 수련인 것 같아. 잘 가시고요. 다름에 막 보수 유튜브 이런 아무튼 아니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배려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의 첫 번째 입장은 제도라는 건 어느 정도 경직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행된 지 10년 좀 됐나요? 잠시만. 한 10년 이제 거의 돼가려고 하죠. 10년도 안 됐네. 7년 됐네요. 제도가 보통 그 우리 삶에 흡착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 흡착되는데 들이는 시간이 10년이 좀 더 넘어야 돼요. 그 정치적인 용어로 흡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 나 진짜 오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보셨어요? 근데 멋있는 말 아니었나? 멋있는 말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아, 하시는 네, 것 네, 영출자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나? 나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죠.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사전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제도가 우리 삶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선거 날에 사전투표가 있는 게 우리 삶에서는 당연하지라고 느끼는 것도 아직 100%가 실현이 안 됐다는 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제도학적으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엄청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투표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투표를 안 할 것이다. 아니면 좀 지양할 것이다. 이런 고민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사전투표의 그 존재 덕분에 오히려 좀 많은 사람들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를 갑자기 그러니까 90도나 30도로 확 틀어버리면 오히려 그 제도라는 그 특성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존재한다. 계속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제도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사실은 돈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들기는 많이 들 테니까. 너무 막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하루를 만약에 사전투표를 하루 연장을 하거나 하루 앞당긴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 그렇죠. 물론 이제 사전투표 때는 선거운동은 그대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제 마타도어식. 네, 마타도식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정치적으로는요. 그 상대방을 어느 정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권리가요. 그 선거에서 꽤나 중요해요. 그렇지. 유권자들한테도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특정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게 네,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작용이 돼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의견이 아니라 좀 약간 검증된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나 아까 손 드시길래 나 이제 끊어야 되겠구나. 나도 사전투표가 어떠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한테 엄청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면 이런 학생 너무 감사함. 사실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던 얘기 해줘가지고 정답이 있는 얘기 해주셨거든. 근데 진짜 감사한데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정 집단한테 유리하면 저는 사전 투표율 네. 기간 연장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 우리가 남이다. 이거는 좀 아니죠. 우리가 남이다. 네, 아무튼 간에 일단 이야기 먼저 해보시죠. 전 몰라요. 알씨 국밥 먹었잖아. 자,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아니요, 국밥 얘기 빼주세요. 알았어. 한번 하나, 둘, 셋. 네. 자,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사전투표는요. 누가 많이 할까요를 보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보 측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대, 30대,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요. 뭐 당장 우리나라 사례만 한번 짚어보죠. 20대들 대부분이 엄마 아빠 따라서 거주지는 고향에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로 뭐 대학을 온다든지. 이거 위장전입 아님? 그럼 네가 가서 따지세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거든. 적은 지금 여수에 있죠? 네. 여수을이었습니다. 네, 여수을에 있고. 오케이. 여수을이었는데 여기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고향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지금 아니면 잠깐 몸담고 있는 직장 또 어떤 다른 조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20대, 30대들한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만 따져보면 그런 것도 있죠. 행정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 세종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KTX를 타고 거기로 출근을 했다가 다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간단한 예시인데 그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집권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제 집권당이나 집권 여당 또는 정부에 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대부분들은. 그런 걸 우리가 미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진보층한테 유리하다. 근데 그거는 결과로도 우리가 알려준다. 이번 선거에서도
본투표를 딱 하고 출구조사 딱 발표했을 때는 어허. 당 이름 말해도 되나? 하세요. 뭐 우리가 뭐 정치 팟캐스트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모자이크 들어가겠죠? 아이, 어쨌든 뭐 편하게 미래통합당에게 좀 더 유리했다, 보수 쪽에 유리했다라고 응. 많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면 박빙이다라고 나왔는데 그쵸. 이제 출구조사 본 개표가 끝나고 나서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거든요. 이때 다 뒤집어진 거죠. 이때 전부 다 진보 측에 있었던 후보군들이 대거 역전을 밟으면서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닉하고 나도 약간 아쉬운 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역전의 드라마 보고 싶거든 우리 당에서. 아 역전의 드라마는 그럼 근데- 진보 측에게 좀 더 아무래도 쓰여질 가능성이 나는 뭐 어디 유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역전의 드라마만 우리 당에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좀 타겟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그건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어요. 있고.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사전투표가 왜 음. 특정 집단한테 유리할까? 음. 시간적인 이유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낵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실제로 선거 당일에는 내 지역구로 직접 가야만 할 수 있는 건데 투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자를 사 먹으러 뭐 전남 광양에 있는 제철소 옆에 있는 뭐 CU 이런 데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생기면서부터 나에게 이런 옵션이 있네? 행사를 안 하면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할 이유가 없다면 사람들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보통 많을 것이고 대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께서는 뭐 지역구에서 뭐 사업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그쪽 뭐 국회의원이 같이 와가지고 뭐 식당에서 국밥을 하나 잡수시는데 같이 가서 뭐 밥을 먹었다든지 하면서 그런 분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지역구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정당이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이런 정당에서는 여기가 아직도 현 정권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고민을 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이제 스낵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다는 거를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늘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 아, 제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연장 반대한 이유 반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정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뽑을 사람이 없다. 아, 그건 맞아. 그리고 두 번째, 그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약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내 지역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 사실 몰라. 맞아. 그러니까 관내 투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전 투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고민 하실걸요? 투표는 하긴 해야 하는데 거기 안 산 지 몇 년 됐거든. 그치. 근데 갑자기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나보고 뽑으래. 근데 난 몰라. 난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광주 동구에 삽니다. 근데 동구 남구 갑이나 동구 남구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난 더 관심이 가요. 그치. 나는 종로에 더 관심이 가요. 종로는 정치 1번 가니까. 그치. 근데 나의 니즈랑은 다르게 내가 뽑아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내 지역구, 그러니까 내 거주지로 등본상 나와 있는 그치. 곳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의 허수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사전투표가 단점이 있다면 굳이 꼽자면 누군가의 지지율을 올리거나 단순한 절대적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좀 무의미한 그 표의 허수들을 모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를 연장하거나 선거날을 연장하자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한 표가 좀 더 좀 정말 잘 실현될 수 있게 정말 의미 있게 실현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더 먼저 고민을 해야 한다. 진짜 개잘했다. 이것만 안 했으면 굉장히 멋진 말이었을 것 같은데 다 조져놨죠? 그럼 이것만 자르면 되지. 안 자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살고 있는 곳과 본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지역구를 분리하는 거는 또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이 태어난 곳이고 개인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입양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지역구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민등록 법상으로 아마 그게 딱히 지워진 거겠죠? 네네, 그렇죠.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
어느 곳에서든 다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없더라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챙겨주는 것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도 내 연장을 좀 하는 것이 되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느냐. 저는 근데 저는 종이를 아까 생각하는 그 거죠. 사전투표에서 연장투표는 좀 나 오히려 찬성.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밤? 야간 투표. 야간까지는 왜냐면 찬성? 올해 내가 생각을 했던 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CCTV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혹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집단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치. 다른 집단에서 뭐? CCTV가 없어? 이거 슈퍼해방이잖아. 그치.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형사 사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면 만약에 가능하려면요. 이거 밝혀내잖아요. 나는 그 사람 그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선거 조작이 계획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가능했다. 난 그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돼야 된다 생각해. 그 사람은 성관이랑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범죄를 조장하겠다. 지금 아니 범죄 조장이 아니라 범죄를 조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아니, 말도 안 된다니까요. 다른 5개 당, 6개 당의 참관인들이랑 선관이랑 그런 식으로 선관이랑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개표 사무원까지 모두를 속이거나 매수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이 시대에서 어디서 찾아오셨는 화합의 대통령이에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쵸. 그 사전투표에서 연장투표는 오히려 나는 땡큐. 그거는 찬성. 괜찮을 수 있다. 왜냐면 그 보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소를 구비해가지고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경찰의 인력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게 더 경제적으로는 좀 싸겠지만 자본적으로는 자본주의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좀 그렇다 그죠?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한 표가 소중한 거. 그 국민을 1인당 한 표의 가치가 4천만 원을 넘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말도 안 되지. 아니 어떻게 그게 4천만 원이니까 종이가 A4 들어있는 안 되지. 진짜 이 사람 이거 위험한